우리 자녀분들 이제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을 저희는 예비고일이라고 인지를 하고 이름도 이제 저희 학원에서는 HP 클래스, 하이패스 클래스라는 반이 있습니다. 그 반의 주인공들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 학원의 이제 로고인데요. 서부학군 입시의 기준이라는 욕심이 있는 좀 기준이 될 만한 이런 로고를 좀 쓰고 있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지금 대입의 시작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에 대한 인지를 같이 공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좀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패스반이 중3반이에요. 예비고일반. 그래서 이름에서 상징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지날 때 멈칫멈칫해서 티켓 내고 어쩌고 하지 말고 바로 그냥 패스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바로 중학교 3학년 과정이다 라고 해서 이제 이름을 지칭을 했고 여기까지가 이제 중등 과정이고 지금 이제 고등부가 이제 시작이 되겠죠. 내년쯤에. 근데 이제 입시의 판도가 어떻게 되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중학교 과정부터 중3까지가 거의 91%가 입시의 결정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가스라이팅이 아니고요. 실제로 왜 그런지 조목조목 근거 있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건데 아마 첫째 자녀가 고등학교 2, 3학년 정도를 다니고 있다 아니면 입시를 치르신 학부모님들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격공하는 포인트가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우리 중학교 자녀들은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초등학교 6학년도 여기에 속할 수 있지만 이 잼민이들, 초딩들, 중딩들, 요런 아이들 뭐합니까? 열심히 막 수학학원 보내시고 국어도 시키시고 운동도 시키시고 악기도 아직 시키시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일단 학습의 기본 틀을 만드는 기간이 이때겠죠. 그리고 이제 단계별, 그러니까 레벨도 있고 그리고 수업 시간 자체도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단계별 공부에 힘을 만드는 부분이고 이주와 어학원에서는 이제 하이패스로 갈 수 있게끔 만드는 밑작업이 이 반들이 시작이 돼요. 얘네들은 저희는 VJ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학년 VJ, 2학년 VJ, 1, 2, 3, 4 이렇게 레벨별로 나눠져 있고요. 이때는 중학교 내신 대비하죠. 각 중학교에 내신 대비도 하고 또 더불어서 좀 레벨이 높은 반 아이들은 모의고사, 수능 모의고사도 치르고 있는 학년이 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는 게 지금 각종 모든 중학교는 대한민국 모든 중학교들은 다 성취도 평가를 하잖아요. 내신에서 A, B, C, D 이렇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 평가를 받은 아이들은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 다음에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몰라서 일단 2학년, 1학년 때부터 성취도 평가와 상대 평가에 대한 이해를 저희가 같이 시키고 학부모님들 간담회 때도 매번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본기가 좀 된 상태에서 하이패스로 배정을 받으면 레벨이 낮든 높든 간에 하이패스 1, 2, 3 이렇게 이제 배정을 받아서 중학교 3학년 과정이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 하이패스는 지금 중학교 3학년이 되는 3월부터가 아니라 중2 8월부터 저희는 하이패스라고 지명을 해서 이제 얘네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하이패스 반은 기본적으로 고교 선택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어디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아마 이제 여기가 방문하셨으면은 대체로 남학생들은 대성이나 선정이나 이런 데 생각을 하실 것 같고 좀 멀리 보내시면은 숭실 충암도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여학생들은 인근에 계시면은 뻔하죠. 예일 아니면 동명 아니면 선정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멀리 넘어가는 건 좀 무리가 있으시니까 일단은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고등학교를 한 2군데나 아니면 많게는 3군데 정도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 고등학교를 어떻게 결정할 건지 숫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카더라 통신이나 옆집 아줌마 얘기 듣고서 선택을 하시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선택을 하시기 위한 숫자를 만드는 작업이 이때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뭔지 잠시 뒤에 또 설명을 할 겁니다. 하이패스반의 목표는 아주 명료합니다. 명지를 가든 충암을 가든 대성, 숭실, 선정, 과중을 가든 어딜 가든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오바도 안 하고 딱 요 정도까지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고 정말 명확한 목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왜 고1 내신이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전반적 입시에 대한 이해를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한테 맞는 남의 집 애가 거기 갔더니 좋더라, 대성 가니까 분위기가 좋더라, 선정이 역시 짱이라더라,
뭐 예일도 좋긴 한데 너무 내신이 뭐 힘들다더라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들으실 텐데 중요한 거는 일단 숫자를 데이터베이스로 하시고 우리 딸아들한테 좋은 고등학교가 있을 거예요. 적절한 고등학교. 그리고 좋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경쟁률도 심하면 우리가 떨어지기도 하는데 아무튼 우리 아이한테 맞는 고등학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도 이때부터 다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키워드들이 어느 정도 와닿으시는지 제가 잘 체감을 못하겠어요. 근데 저한테는 다 하나씩 탁탁탁 꽂힌 단어들인데 학부모님들이 각각의 키워드들에 대한 인지도 또 이해도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게 되고 나서 고등학교 1학년에 딱 지금 들어가기 1년이 남았잖아요, 우리 애들이.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정말 죄송한데 91% 결정이 돼버립니다. 91%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변수가 크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올려가면은 뭐 어떻겠어요. 정신 하나도 없죠. 내신 공부하랴, 수능 최저 맞춰야 되고 또 생기부 만들어야 되고 또 얘네가 점수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2학년, 3학년 때 수시로 어디까지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대학들을 우리가 또 선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전 스타트 들어가고 기록이 없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뭐 물론 노력을 한다고 해서 변수가 뭐 전혀 없고 완전히 뭐 넘사벽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신다면은 그게 100%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일단은 제가 늘 요즘까지 생각하는 거는 91%는 이때 결정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중3 학부모님들과 학생은요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게 오늘의 가장 큰 메시지예요. 국어도 수학도 영어도요. 그리고 생기부도요. 이때부터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희 이주와 중등부는 중학교 1, 2, 3학년 다 마찬가지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깡패니까 고1 내신을 준비하기 위한 밑작업들을 정말 다분히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어떤 학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도대체 고1 내신이 뭐 얼마나 어렵길래 고3 수능도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 여기가 무슨 자사고 판치는 데도 아닌데 왜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그렇게 강조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대입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 학생들은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올라가잖아요. 얘네들은 2015 교육개정안 안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이에요. 근데 우리 학부모님들은 아마 예전의 입시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는 2009 교육개정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은 그냥 학교가 시간표를 다 정해놔버린 거죠. 내가 뭘 선택하고 싶다고 해서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문과야? 오케이. 이과야? 오케이. 그럼 반 나눠. 그래서 문과는 이 시간표야. 이과는 이 시간표고 2학년 다 시간표 똑같고 3학년 다 시간표 똑같아. 이렇게 정해놔버렸잖아요. 그게 2009 교육개정안 안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전히 시간표가 정해놔버려서 고3 때까지 빼박 시간표 진행을 했을 때에는 모든 과목들이 다 상대평가였어요. 1에서 9등급까지 박터지게 내신 경쟁을 했던 그런 교육개정안이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였나요? 지금 정상대로라면 재수 안 하고 대학교 2학년 올라가는 애들까지 이걸로 진행을 했고 2015 교육개정안에서 입시를 처음 치른 게 이번에 대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까지가 같이 공통으로 묶여있는 교육개정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달라졌냐면 일단은 1학년 때는 제가 잠시 뒤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는 그 공통 과목에 무슨 과목들까지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공통 과목을 다 들어요. 고1 때는. 그래서 2015 교육개정안의 키워드는 딱 두 가지입니다. 문이과 통합. 많이 들어보셨죠? 융합적 인재. 같은 말이죠. 뭐. 문이과 통합, 융합적 인재다. 이렇게 해서 문이과 없어졌다며?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게 2015 교육개정안의 내용인데 1학년 때는 뭐 약대 간에 의대 간에 이런 얘기 언급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교육개정안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무지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 인재를 바라기 때문에 공통 과목이 다 깔려 있습니다. 이때 뭐가 있나요? 국수형,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깔려 있죠. 학교마다. 그래서 이거를 이건 시간표가 학교가 정해져 버려요. 우리가 뭐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공통 과목으로 깔려 있는 모든 과목들은 다 상대평가. 그래서 1에서 9등급까지 상대평가로 박터지게 경쟁을 하는 것이죠. 여기가 뭔가요? 내신 깡패입니다. 자,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게 되면은 선택 과목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깔리게 돼요. 고2 때도 있고 고3 때도 있습니다.
이때부터 사실은 이제 문과 이과가 나뉘게 되는 거죠. 근데 저 선택은 고2 올라갈 때쯤에 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해서 첫 학기 중간고사 끝나게 되면은 학생들한테 저걸 다 선택을 하라고 이미 다 공지가 날려지는 것이죠. 근데 그때 가서 아직 안 정했는데 그리고 계열도 모르겠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무지성인데 이제 이러면은 황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결정이 되는 부분들은 조금 빠르게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고2 때 대체로 일반 선택 과목들이 쫘르르르 잘리게 되고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도 거기에 포함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건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요. 진로를 보통 3학년에 다 빼버리는 학교가 있고 진로가 2학년 때 몇 개 더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 예를 들어 기하라는 수학 과목 아시죠? 이런 거는 이제 대체로 일반 선택 과목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고요. 물화생지 원 과목들 이런 것들은 다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 선택까지 보시니까 뭐예요? 상대평가죠. 여기도 내신 깡패네요. 자, 그런데 이제 3학년에 굉장히 다수 과목들 그리고 2학년의 일부 과목들이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진로 선택이라는 과목은요 성취평가예요. 그래서 A, B, C, E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 맞기는 진짜 힘든 거고 대체로 A, B, C 안에서 받겠죠. 그러니까 9등급까지 널려있던 걸 압축을 해서 보통 3단계로 평가를 주겠다는 얘기니까 내신 깡패라는 말이 안 어울리죠. 그러니까 3등급 정도 해도 A 주겠다 이 소리니까. 그래서 이 과목들은 어때요? 점수로 경쟁한다라기보다는 그 탐구 보고서로 경쟁을 하는 그런 과목이고 전공 적합성을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요거 우리 아들 딸들 여기에다 속해요. 지금 현재 중2 터울로 이제 연년생 있으시면 걔까지도 여기가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교육 개정안 또 바뀌죠. 현재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그 친구들부터는 2022 교육 개정안이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바뀌냐? 그러니까 지금이 과도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 끝에 2009 교육 개정안이 있었으면 이제 2022 교육 개정안은 보시면 어때요? 고1 때는 똑같아요. 지금하고. 근데 2학년, 3학년이 됐을 때 선택 과목의 폭이 조금 더 이렇게 와이드하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일반 선택, 융합 선택,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이 생기게 되면서 모두가 다 성취도 평가를 해버린대요. 난리 났죠. 그러니까 고1 때가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고1 가서 내신 대비를 한다고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물론 시험 범위는 고1 때 입학을 해야 그 해당 학교의 교재라든가 범위라든가가 결정되긴 하겠지만은 그 범위를 뭐 미리 못 하나요? 미리 그 정도 성취도를 우리가 성취를 못 하나요? 당연히 대비를 할 수 있는 거고 수학도 영어도 국어도 그 정도의 어떤 학업 역량이라는 것들은 갖춰져야 가서 줄 세우기를 할 때 4% 11% 안에 드는 거지 그때 가서 정신 차리고 공부 열심히 한다고 갑자기 2등급을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어떤 현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스펙타클하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어디 학년이 어디까지 속하는지를 충분히 설명을 좀 드린 것 같고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고1 공통과목이 내신의 깡패다. 그래서 너무 중요해져버렸다. 이런 부분이고 그 활동은 진로가 아닌 선택 과목에 대한 방향성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생기부 막 학종 이러면 막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뭐 그 학교가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생기부 잘 써준대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막연하게 하시는데 보시면은 이 교육 개정안이라는 게 그냥 허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선택 과목을 했던 명분과 이유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수업을 한다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점수, 시험만 자꾸 집중을 하시는데 얘는 점수나 시험이 아니라 학점으로 대학을 갈 때 굉장히 중요한 선택들이잖아요. 이 과목들을 선택했다는 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1학년 때 공통을 딱 듣다가 2학년 때 내가 미적분이랑 기하를 선택을 했다는 얘기는 얘가 공학 쪽으로 가고자 하는 어떤 필수 명분적인 선택 과목이라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따라서 그 과목에 대한 탐구 보고서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점수뿐만 아니라 선택 과목에 대한 방향성, 시나리오가 좀 필요한 상태죠. 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는 모든 게 다 기록이 남기 때문에 고2, 3이 돼버리면은 역전을 할 기회가 옛날만큼 없다는 거예요. 2009 교육 개정안에는 저희 첫째는 지금 대학 갔거든요. 걔는 여기 교육 개정안인 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얘기 많이 했어요. 고3 1학기가 너무 중요해. 고3 1학기가 다 뒤집어 버릴 수가 있어. 왜냐면 고3 1학기도 상대평가니까요. 고3 2학기도 상대평가였고
야, 다 마탱이 가 있을 때 고3 1학기 완전 발라야 돼.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우린 끝까지 열심히 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고1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자, 중학교 3학년 여기서 또 이제 변수가 있습니다. 학력 인구가 점점 감소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 딸들이 지금 현재 중3이면은 황금 돼지띠 맞나요? 황금 돼지띠인가요? 예. 그런 거 막 계산을 하시고 출산도 하시고 정말 전략적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황금 돼지띠 중3 아들, 딸들은 인원수가 진짜 겁나 많아요, 지금. 얘네 바로 위에 2005년생들은 완전 푹 주저앉은 거 아시죠? 굉장히 인원이 적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47만 2,460명. 요 아이들이 이제 그 해에 입시를 치르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은 이제 여기까지가 2015 교육개정안이니까 중2까지는 같이 묶여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중2가 고3이 됐을 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중2가 고3이 됐을 때. 그러면은 중2가 아닌 그 밑에 학년 때부터는 2022 교육개정안이니까 이게 지금 내신 체제도 바뀌고 내신만 바뀌는 게 아니라 수능이 바뀌잖아요. 수능이. 걔네 때부터 수능이 바뀌어요. 그래서 수능이 어떻게 바뀌냐면 일단은 객관식 오지선다로는 절대 진행 안 하겠대요. 무조건 서술형을 내겠대요. 그리고 지금처럼 국어랑 수학, 그러니까 영어랑 한국사 외에는 다 상대평가잖아요. 수능이. 근데 절대평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날이 과연 올까? 아유 뻥! 과연 그렇게 올까? 설마 이렇게 하시겠지만 OECD 전체 국가 중에서 객관식으로 수능 시험을 보는 나라는 우리나라랑 지금 일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후진국적인 어떤 시험 체제라는 것들에 대한 인지는 이미 팽배해 있어서 수능의 패턴을 바꾸고자 하는 부분은 당연히 들어갈 겁니다. 일단은 서술형이 들어간다라고 그거는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중2 입장에서는 재수를 못하네요. 그쵸? 재수를 하자니 답이 안 나와. 이게 막 굉장히 체제도 바뀌어졌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중1은 말씀드린 것처럼 고교 학점제가 진행이 되고 완전히 방향이 좀 달라지는 입시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떠세요? 여기까지 정리가 좀 되시나요? 아마 자녀께서 중1이 있고 막 초육이 있으면 지금 머리가 좀 아프실 거예요. 뭐야, 중3까지는 대충 알겠는데 걔부터 더 복잡해지네? 아 몰라, 약간 이러실 수 있는데 뭐 괜찮아요. 첫째를 먼저 일단 어떻게 해놓고 나야 우리가 둘째나 셋째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 페이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은 입시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학부모님들이 아셔야 사실은 학원도 의미 있게 보내고 성적에 대한 전략도 잘 짜실 텐데 첫 페이지 교육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제가 충분히 좀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성적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죠, 우리가. 근데 지금 이제 중학교 대충 보니까 뭐 신도중학교에서도 오셨고 불강, 구산, 상신, 연서에서 다 오셨는데요. 우리 이 중학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성취도 평가를 현재 하고 있죠.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역시나 성취도 평가 할 겁니다. 근데 성취도 평가 지금까지 애들 성적표 보시면 어떠셨어요? 성적표도 뭐 많이 안 보셨죠? 시험을 뭐 봤어야지. 그렇죠? 근데 보통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셔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애가 올 A였다 중학교 때. 대성중학교에서 방구 좀 꼈다. 연천중학교에서도 올 A를 자랑했고 전교권이었고 모든 선생님이 얘를 아는 이런 아이였는데 왜 고등학교 오니까 지금 점수가 이렇게 나오는지 나는 납득이 안 가고 좀 이해가 안 가고 너무나 당황스럽다라는 얘기를 고1 6월달, 5월달에 그렇게들 많이 하시거든요. 자, 바로 성취도 평가와 상대 평가의 이 연결고리, 그것의 전환에 대한 숫자의 이해, 이게 우리가 지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 성적표는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 저희 학생인데 숭실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이름은 당연히 공개를 안 했고요. 이 친구는 이제 진로희망을 화학물질이 건강과 환경에 끼치는 영향,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화경이 아니라 환경이겠죠? 근데 여기서 좀 의아하신가요? 진로희망을 의사! 이래야 되잖아요. 진로희망을 한의사, 의치한 약수! 이러잖아요, 자꾸. 근데 요거 그렇게 쓰면 뭐다? 2015 교육개정안의 무지성이다 이 말씀이에요. 고1 때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중3 때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 진짜 의치대 한의 가요? 진짜로 레알 의치한이 약수 갈 수 있는 성적 맞아요? 1점대 완전 초반 찍어요? 걔가? 아니잖아요. 진짜 가보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잘 모르시잖아요.
지금 우리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꾸 위치하냐수 뽕을 애한테 끼워 넣을 게 아니라 일단은 그거는 내가 객관적으로 지금 차분차분히 몇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을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건데 일단 너는 고등학교 1학년 갔을 때 진로 희망은 화학물질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조금 더 제너럴하고 조금 더 포괄적인 주제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얘가 약대를 갈 수 있는 애면 약대를 가면 돼요. 근데 아니면은 생명공학이라든가 환경공학으로 바꿔야죠. 그쵸? 그게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열은 이렇게 정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3 때. 자, 그리고 고교 선택은 이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얘는 이과잖아요. 그리고 약간 공학 쪽으로 지금 가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대성과 숭실 두 학교를 머릿속에 넣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은 두 개 고등학교를 선택을 생각을 하시죠. 자, 이 친구가 숭실 중학교에서 지금 받은 국수형의 원점수들은 94, 99, 99예요. 꽤나 잘하는 학생입니다. 그쵸? 요 정도면 뭐 서로 엄마들끼리 중에서 인싸 정도 되시겠죠. 그쵸? 아, 잘하잖아. 그 집 아들 잘하는데 왜 맨날 죽을 소리 해? 에휴, 막 이렇게 되는 주인공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숭실중학교 평균 점수가 74.7, 75점, 75.7 정도인데 좋은 점수 받았어요. 자, 그런데 표준 편차 보시니까 어떠세요? 표준 편차가 18.4, 23.8, 20.9. 노말합니다. 뭐 중학교, 남학교, 중학교에서 이 정도면 노말하다고 볼 수 있고 인원은 이제 한 학년에 140명 정도였어요. 자, 우리가 보통 여기까지 성적을 보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성적표를 계속 중2, 중3 때 받아버려서 저게 레알 데이터라고 보시고 안위를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깜짝이야 이런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환산을 해야 돼요. 이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의 이 레알 데이터를 고등학교 내신 환산으로다가 저희가 한번 환산을 해봐요. 항상. 그러면 일단 등수 자체는 표준 편차랑 평균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정규 분포도로 한번 분석을 해서 따져보니까 등수 자체가 20.6등, 140명 중에. 자, 그리고 21.9등, 18.5등이에요. 99점인데 뭐예요? 100점이 얼마나 많다는 얘기입니까? 99점도 너무 많다는 얘기죠. 99니까 우리가 속을 뻔했어요. 등수를 안 봤으면. 자, 그리고 상위 100분위 중에서는 뭐 한 상위 3%, 2% 이렇게 들 줄 알았더니만 알고 보니까 14.7%, 15.6%, 13.2%가 됩니다. 일단은 10%가 더 넘어가네요. 이것을 Z등수 환산해서 정규 분포도까지 다 때려보니까 고등학교 내신으로 환산을 해보면 여기가 만약에 숭실 중학교가 아니라 숭실 고등학교다, 땡땡 고등학교다 라고 했을 때 요 구성원들과 이런 점수를 받았을 때 얘를 상대평가를 때려버리면 얘는 99점이지만 죄송하지만 1등급이 안 나와요. 왜냐면 100점도 많고 99점도 많고 이렇게 돼서 지금 등수가 나와버렸잖아요. 단순하게만 보셔도. 그래서 결국에는 3등급 정도로 이제 추산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인지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중학교를 할지라도. 그럼 100점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100점도 사실은 이게 전반적인 100분위로 봤을 때 100점이 1등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표준 편차나 전반적인 것들 같이 시험 난이도가 되게 쉬워버리면 100점이라고 해서 그게 1등급이 안 나와버릴 수도 있습니다. 동점자 많고 이렇게 되면. 그러니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최근에 받으셨던 성적표 그리고 앞으로 받으실 우리 중학교의 성적표가 우리가 여기까지만 끊어서 뒷면을 보지 못하면 상당히 좀 불안 요인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중등부에서 중3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상담 성적표를 만들게 돼요. 지금도 열심히 만들고 있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실제로 우리 서부학군에서는 지금 초등학교도 사립이 되게 많잖아요. 교육열이 진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저는 아주 온도가 뜨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일단 학교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사립도 몰빵이 돼 있고 중학교도 많고 고등학교도 많고 이렇게 학교가 많은 지역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다들 열심히 하고 학원도 많이 보내시고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한 우리 중딩들 이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에 가면은 어떤 내신을 받는지 리얼 데이터예요. 이거 저희 재원생들이 지금 몇백 명이 있으니까 실제로 중학교 연천 나와서 잘된 케이스들 뭐 정원여중 나와서 되게 잘했던 애 대성중학교 나와서 고등학교를 갔더니 어떻게 됐던 애 이런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굉장히 노멀한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예일여고를 간 학생에 대한 리얼 데이터입니다. 1학년 때 국어, 영어, 수학, 통사, 통과라는 시험들을 봐요. 이게 이제 공통 과목이죠. 이게 학교마다 다 똑같진 않아요. 어떤 학교는 이제
443 뭐 이런 학교도 있고 통사통과가 다 4단위가 아니라 3단위를 때리는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명과가 안 깔고 정보 까는 학교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어찌됐건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단위수죠. 일주일에 시간표가 몇 번 깔렸냐 중요도에 대한 단위수인데 이 친구는 국어가 94점을 받았어요. 잘 받았죠? 국어. 자 그런데 평균 점수가 79.2예요. 자 그런데 표준 편차 어때요? 16이에요. 16. 조금 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여학교고 예일여다 고등학교다 보니까 국어 잘하는 애들이 좀 많이 몰려있고 실제로 평균 쪽에 완전히 몰려있지 저 끄트머리에 못하는 애들이 많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자 그리고 수학은 66.3이라는 평균 점수에서 79점을 받았습니다. 영어는 66.9 평균에서 85점 받았는데 결론 말씀드릴게요. 성취도로 보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때 자꾸 이런 성적표를 보잖아요. 근데 상대평가로 했을 때 얘는 지금 다 333, 443, 33 패스 이렇게 1학년을 마무리를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일여고 가서 1학년 중간기말 4번 시험 다 보고 나서 2학년 올라갈 때의 마지막 성적표는 1학년 토탈 내신이 3.36. 예일여고에서 3.36 내신 받으려면 반에서 몇 등 정도 하면 되는지 아세요? 5, 6등이에요. 3, 4등. 인원 줄어서 3, 4등 정도 되겠다. 인원이 많이 줄었거든요. 반에서 3, 4등. 오, 빡세죠? 반에서 3, 4등 하기 쉽나요? 그래서 3.36인데 인서울을 가는 등급이냐면 그냥 딱 숫자만 봤을 땐 못 가죠. 3.36은 인서울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죠. 자, 남학생의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대성고등학교를 간 학생입니다. 자, 비슷한 과목들이지만 조금 다른 결들이 좀 보이시죠? 자, 대성은 한국사가 3단위가 1학년 때 꽂혀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단위수 좀 높습니다. 이거 상대평가고. 자, 보건이 또 하나 있고요. 자, 아무튼 그런데 국어가 94점이에요. 수학이 88점이고 영어가 91점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한 학생이에요, 이 친구는. 자, 그런데 대성고등학교는 사실은 저희 예비고1 반에서도 지금 원서를 써서 대성고를 지원을 한 애들의 구성원들을 보니까 다 레벨이 제일 높은 반 애들은 남자애들은 다 대성 썼더라고요. 이번에도 제일 많이 썼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보세요. 표준 편차 어떠세요? 표준 편차가 2자리가 아니에요. 표준 편차가 다 1자리예요. 대성은. 그리고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서 대성 고등학교를 딱 치시면은 성취도 분포 비율을 보시게 되는데 대성고 같은 경우는 A, B, C, D, E 중에 E 쪽에 속하는 구성원들은 0명이에요. 대체로. 그러니까 못하면 아예 안 써버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 학교는 원점수가 꽤 높지만 결국 이 친구가 국어 등급을 받은 건 상대평가 3등급입니다. 자, 수학도 3, 영어는 91점이라도 4등급이에요. 진짜예요, 이거. 진짜예요. 91점이면 왠지 그래도 2등급 정도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죠? 시험이 쉬워서 저러나요? 아니요, 시험 너무 어려워요. 시험 너무 어렵고 잘하는 애들은 많고 그리고 하나 틀리면 삑살이 나면은 그냥 바로 등급은 아웃돼 버리니까 3등급이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90점 중반 이상은 돼야 사실 그러니까 1개? 2개? 뭐 이렇게 틀려야 1등급이 되는 거죠. 범위는 많은데. 자, 이게 리얼되어 있다고 이 친구는 3.35 정도로 내신을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자, 어떠세요, 학부모님들? 내 새끼가 중학교 때 수학도 지금 막 특강 듣고 막 선행도 막 지금 수원까지 막 때려버리고 초상화 다 하고 막 영어도 막 무슨 레벨에 간다 어쩐다 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진짜로 중요한 거는 그런 거 다 허세 다 빼고요. 뻥 다 빼고 고1 때 대성 가서 숭실 가서 대일 가갖고 선정 과중 가서 2등급 이상은 나오려고 하시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추산이 가능해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서 성적 데이터 분석하고 단위를 좀 작게 나눠가지고 그 다음 단계를 목표로 하시면 얼마든지 다른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에 대한 공감이 좀 필요했어요, 사실. 결국 그 성취도 평가, 절대평가로 지금 약간 안막이 씌워진 우리 아이들의 리얼 데이터 그리고 이 성취도를 상대평가로 전환해서 이걸 정말 뼈 때리게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이제 이게 팩트잖아요. 그러면 과연 상대평가는 도대체 구체적으로 몇 %까지인지 이런 것들을 좀 환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등급은 아시는 것처럼 전교생을 줄 세워서 4% 가져요. 그래서 1에서 4등이죠. 100명이라고 따지면. 100명이라고 따지면. 물론 100명인 학교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2등급까지는
보통 이제 상위 11% 안에 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11% 안에 든다 그러면 2등급이고 23%까지가 3등급이고 40%까지가 4등급입니다. 그래서 100명이라고 했을 때는 전교 등수가 이렇게 환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시죠? 이 퍼센테이지. 그리고 9등급까지가 있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수능을 봐야 되잖아요. 애들이. 수능을 봐야죠. 그쵸? 근데 수능은 이제 우리가 수시로 갈 수도 있고 나중에 정시로 갈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수능은 현재 2015 교육개정안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영어랑 한국사 빼고는 다 상대평가를 합니다. 근데 영어도 절대평가로 한다고 해서 90점 이상이면 뭐 100명이든 200명이든 다 1등급 주겠다는 얘기인데 진짜로 100명, 200명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정말로 그렇게 후하게 많이 주냐면 항상 오픈하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애들이 많이 1등을 못 받는다는 거죠. 간과돼 버리는. 그래서 일단 상대평가로 한번 전사를 때려보면 2022 수능 이번 이제 2022년도 수능을 기점으로 보시겠습니다. 국어가 1등급을 받은 아이들은 4.4%까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31점의 표준 점수를 표점을 받고 있고, 자 그리고 2등급은 이제 7.29% 정도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도 지금 보시면 알 것 같고 영어 같은 경우도 90점이 넘어버리면 1등급을 주는데 그러면 한 9%나 10% 정도는 왠지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평가원에서 목적을 하는 것은 한 8% 정도예요. 6에서 8% 정도만 A등급을 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이번 영어가 좀 어려웠어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6.25%만 90점이 넘어서 1등급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등급을 받는다는 사실도 당연히 다 상대평가고 뭐 어느 고등학교를 가나 거기서도 다 상대평가인데 이 상대평가가 조만간 올 건데 너무 절대평가, 성취도평가에만 매몰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조금 소화가 되셨습니까? 네. 정리를 좀 해볼게요. 2015 교육개정안 안에 있어요. 그래서 고1 내신이 깡패래요. 왜냐면 선택 과목들이 2, 3학년 때 깔리게 되고 거기 중에는 일부 과목들이 성취도 평가를 하게 되니까 그런데 너무나 지금 중학교 3학년에서는 아무도 성취도 평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 이면에 있는 절대평가 뒤에 있는 이 상대평가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얘기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렸고 대입의 실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런 거를 지금 되게 열심히 하셔야겠죠.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가 있잖아요. 평가원 사이트 들어가시거나 EBS 사이트 들어가시면 다 무료로 다운을 받으실 수 있어요. 뭐 다른 노하우 뭐 이렇게 로그인 같은 것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다 도처에 깔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이 2022년도니까 작년께 제일 최근이잖아요.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18년도 이렇게 최근 5개년 정도는 당연히 이제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전년 거도 있고. 그럼 그 중에 너무 오버하시지 마시고 국수형 3개의 모평을 3월달 거만 출력을 하셔가지고 시간에 맞춰서 풀어야 돼요. 시간에 맞춘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어는 오늘, 영어는 내일, 수학은 모레가 아니라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무한대로 주고 이러면 안 되죠. 모든 시험이라는 건 시간 내에 푸는 거잖아요. 그걸 이틀 주고 다 맞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를. 시간이 이제 80분, 100분, 70분이라는 정확한 시간이 있고 쉬는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수형을 6월 거, 8월 거 이렇게까지 안 보셔도 돼요. 지금은 3월 거를 국수형을 시간의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하루를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평가원에는 그 성적표에 대한 표준 편차, 등급 컷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평가를 이미 했으니까 모집단이 이제 작년 애들이 몇십만 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아, 내 새끼가 지금 당장 고1이라 그러면은 요 정도 등급을 받는 거구나. 아, 오케이. 뭐 이렇게까지 몰랐는데 전혀 모르네. 그리고 애가 이런 얘기할 거예요. 엄마 안 배운 거를 갖다가 왜 자꾸 풀려고 그래. 내가 이거를 왜 풀어야 돼? 막 이러고 일단은 잘 풀 것 같으세요, 근데? 우리 그 아들내미가 100분 앉아있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100분? 문제 푸는데? 100분 하고 20분 쉬고 또 80분 쉬고 또 70분 이렇게 이게 쉽지가 않겠죠. 근데 그렇게 해야만 해서 요걸 이제 한 번 보면 어떻게 잘 보겠어요. 한 번 보면 못 보죠.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거는 시험 문제가 몇 문제고 몇 분 안에 풀어야 되고 OMR 체크는 어느 식으로 해야 되는 거며
내가 버릴 문제가 뭐고 취해야 되는 문제가 뭐고 이런 것들을 섭렵해서 결국에는 고득점까지 맞아내는 거잖아요. 뭐 엄청나게 무슨 뭐 일단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모든 시험을 잘 볼 수 있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수능을 본다는 거는. 근데 그 과정은 여러 번에 걸쳐서 시행착오 끝에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표도 분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타 지역 엄마들은 하세요, 보면. 그래서 이 고교 선택 간담회를 할 때쯤에는 그렇게 외부 엄마들이 많이 오세요, 진짜로. 그리고 다들 손에 뭘 들고 오세요. 그냥 안 오세요. 뭘 들고 오시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성적표에 대한 분포도를 갖고 오세요. 저희 아이가 고2 거까지는 했거든요, 선생님. 이러시면서 얘의 100분위 점수를 갖고 오세요. 등급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몇 퍼센트였다. 고2 거 3월까지 풀렸는데 고1 거는 3, 6, 90을 다 풀고 고2 거 3월까지 풀었을 때 100분위 점수가 국수형이 몇 퍼였다. 이제 이런 데이터를 쫙 갖고 오시는데 뭐 진짜 고수죠. 그렇게 얘기가 되면은 진짜 이거는 뭐 완전 수준이 다른 상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가 왜 오셨겠어요, 이주학원에? 얘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점수 가지고 대성 가면 몇 등급 나와요? 이거 아시려고 온 거죠. 그쵸? 숭실 가면 몇 등급이고 충암 가면 몇 등급이에요? 예일 가면 몇 등급, 선정 가면 몇 등급, 동명 가면 몇 등급 정도 예상하시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셔서 얘를 계속 상대평가에 노출을 시키셔야 되고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걸 가지고 원서를 써야죠. 그쵸? 가서 막 정신 차려서 잘할 거다. 다 가면은 정신은 차려요. 지금처럼 그렇게 막 어리버리 와리가리 이러진 않고 맹간에 정신은 차립니다. 다 이제 케바케겠지만은 고등학교 가서 뭐 친구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 애 없잖아요. 고등학교 가서는 그런 애 없습니다. 고등학교 그냥 딱 두 가지잖아요. 공부하는 애 안 하는 애. 중학교는 여러 스타일들이죠. 춤추는 애, 노는 애, 남자 사귀는 애, 여자 사귀는 애, 공부하는 애, 운동하는 애, 싸우는 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공부하는 애, 자는 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려면 이제 아까 그 필요한 밑작업들이 좀 몇 가지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 학교별로 몇 등급 정도가 몇 등 안에 들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명지고부터 은평고까지 이렇게 이제 각 우리 보낼 만한 그런 고등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명지고가 쪽수가 제일 많아요, 현재. 410명. 명지고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내년에 이제 원서 쓰실 때 아마 조금 고려하시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명지고는 지금 410명이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게 선정고입니다. 그러니까 선정고가 인기가 완전히 폭등하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선정고는 선정 과중 때문에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매력 있는 굿포인트가 뭐냐면 일반반 애들하고 내신을 같이 완수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네? 그러니까 선정 과중만 막 배틀 뜨고 지들끼리 경쟁하면 너무 빡센데 일반반 애들하고 같이 하는데 또 겁나 많아 애들이. 그리고 일반반 애들은 공부를 잘하냐면 못해. 이러니까 이제 쿠션이 되게 두터운 상태에서 내신을 환산하기가 되게 편한 그런 학교니까 이제 점수도 잘 나오고 인프라도 구축이 돼 있어서 실적이 잘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기 순위가 굉장히 높았던 이유는 제일 순위는 쪽수입니다. 인원이 얼마나 많은지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내신 따는데 유불리가 생기니까요. 자, 이렇게 인원이 많은 학교 명지 선정고에서 1등급을 받는다는 건 전교에서 16.4등 한다는 거죠. 전교에서 14.7등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럼 2등급 하려면 45등 정도까지만 해도 2등급 하네요. 40등까지만 해도 2등급 하고 94등 정도만 해도 이제 3등급 한다는 얘기입니다. 해볼만 하네요. 94등인데 3등급이면 해볼만 하죠. 그쵸? 자, 그런데 제일 빡센 데가 어디예요? 이제 이런 데 가보시면은 전교생이 140명이에요. 1학년이. 그러니까 여기서 1등급을 받는다는 얘기는 전교 5등 안에 들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엄청 빡세죠. 느낌이 다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고등학교가 조금 저희가 추천을 안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고 또 공립이기도 하고 실제로 학부모님들도 어느 정도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학교의 인원수에 따라서 1등급과 2등급과 3등급의 전교 등수가 대체로 몇 등 안에 들어가야 돼. 이거는 되게 체감할 때 다른 거거든요. 해볼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좀 보셔야만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 내신만 가지고 대학을 가는 전형은 있어요, 없어요? 있긴 한데 완전 적죠.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교과 전형은 일단은 내신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내신만 가지고 대학에서 뽑지는 않고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춰오라는 조건이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잖아요. 조건이 두 개예요. 내신만이 아니라 수능 최저 갖고 와. 우리 대학이 요구하는 수능 최저는 2합 5야, 3합 7이야, 3합 6이야, 2합 4야 이렇게 갖고 와. 1합 3도 있어 갖고 와. 이렇게 요구하는 대학에 각각 수능 최저 등급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전국의 이제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도 같이 우리가 평가를 좀 해야만 하겠죠. 그래서 지금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우리 친구들한테는 이주아 어학원에서의 어떤 그 로드맵은 이런 거죠. 3월에 그 모의고사를 봐요. 국수형을 다 봐요. 국수형을 다 보고, 근데 국수형 보고 4월에 이제 중간고사 대비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6월에 국수형을 또 봅니다. 자, 그리고 7월에 기말고사를 봅니다. 그러니까 국수형은 이제 뭘 볼지 오픈은 안 해드려요. 그러니까 노출이 안 돼 있는 시험을 저희가 볼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재서 하루에 봐요. 하루에 보고 그날 좀 아이들이 힘들어하는데 그냥 여러 번 보면 그러려니 해요. 아이들이 또 환경에 익숙해져서. 옛날에는 이제 중간에 김밥도 사먹이고 이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은 못하고 있고 아무튼 하루에 다 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월이 되면은 이제 완전히 고등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얘네들은 장소가 어디에 열리든 간에 그냥 얘네들은 고등부예요. 8월부터. 그러니까 이게 일단 옛날에는 이제 11월에 보통 이제 예비고일반이 오픈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런 것들을 점점 당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두 번째 페이지에 보여드렸던 이유 때문이에요. 2015 교육개정안에 고1 내신이 깡패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9월에도 국수형 모의고사를 봅니다. 자, 그런데 아직 원서는 안 썼잖아요. 그때. 원서 언제 쓰죠? 12월에 쓰잖아요. 발표는 언제 하죠? 2월 달에 합니다. 2월 첫째 주에 발표가 나죠. 자, 그래서 고교 선택 간담회를 저희가 이제 요 전에 한번 때려요. 그래서 고교 선택 간담회를 때릴 때 고교 선택은 뭐 이런 전반적 설명들을 드리겠지만 저 전반적 설명을 이해한 상태에서 내 새끼한테 유불리한 학교를 선택을 하시는 건데 유불리의 기준은 뭐다? 성적이죠. 성적이죠. 그래서 그걸 각오하시고 던지면 던지고 아니면 안정권으로 보낼 거면 보내고 이제 이런 건데 이런 성적을 보게 되면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당연히 성적표가 나가요. 저희가. 그리고 걔가 지원 희망하는 고등학교를 2개를 쓰라 그래요. 저희가. 그러면 그 고등학교에 가면은 넌 내신 몇 등급 나올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성적표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목표를 어디까지 올려야 된다는 걸 줘요. 왜냐면 얘는 현재 중3이지 고1은 아니니까 요 기간 동안 너가 다음번 모의고사 볼 때에는 국수형을 몇 등급까지 끌어올려야 돼. 등급별로. 이제 이런 목표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서 쓰기 직전에 미만고라는 시험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이 모든 모의고사를 미만고라고 명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미만고는 이제 하루, 그러니까 마지막 시험을 우리 미만고라고 하자. 그리고 그 미만고 시험을 위해서 우리가 모의고사를 본다라고 얘기를 하자. 그래서 이제 미만고를 11월 달에 딱 보면 최종 데이터가 하나 나오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원서를 쓰시면 돼요. 12월 달에. 미만고는 재원생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누적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미만고 성적표도 같이 컨선을 해서 종합 데이터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데이터가 뭐가 그렇게 뭐 중요해? 완전 중요하죠. 그리고 오차범위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그걸 까먹으실 수는 있지만 나중에 한번 뚜껑 열어보세요. 그 고등학교에 가서 내신의 오차범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정말 리얼 데이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이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진행을 하셔서 고교를 선택하시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고교 선택이 이제 한 고개를 넘기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빅픽처로 봤을 때 이 길의 끝에는 도대체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해마다 입시는 계속 진행이 되고요. 뭐 코로나라도 대입이 사라지진 않잖아요. 계속 진행이 되는데 전국의 수험생, 우리 황금돼지띠 47만 명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전국에 있는 우리 황금돼지띠들이 지금 어딘가에서 다 중3 과정을 시작하려고 하고 이제 3년이 지나면 걔네는 고3이 돼서 원서를 쓰는 아이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해마다 입시의 전체 수험생들이 100%가 있다 그러면 기가 막힌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전체 인원 중에 여기 3% 보이시죠? 얘네가 뭐냐면 국영수가 1등급이 다 나오는 애들의 퍼센테이지예요. 자, 고3에서도 고2에서도
고1에서도 고1에서도 중3에서도 다 똑같더라고요. 국영수가 모두 다 111을 찍는 애들은 전체 중에 3등급 3%예요. 3%. 이 3%. 그리고 이 노란 색깔은 국영수가 2등급 이상은 나오는 애들, 2 이렇게 나오는 애들, 이런 애들은 또 이제 7%예요. 그러니까 합치니까 11%, 10%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15라고 써 있는 애들은 뭐냐면은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한 과목은 2등급이 나와. 영어는 2등급 나오더만 수학이랑 국어는 뭐 3도 나오고 4도 나오는데 한 과목은 2등급이 나오더라가 이제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3%, 7%, 15% 그런가 보지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러실 수 있는데 대학으로 한번 이 뷰를 가져가 볼게요. 저 퍼센테이지를. 자, 요즘에 의치한 약수를 꿈꾸지 않으면 뭐야 뭐 철학가? 미쳤냐? 약간 이런 분위기잖아요. 지금 요즘에. 저는 좀 불만이 사실은 있지만은 어찌됐건 의치한 약수가 굉장히 핫하고 이것이 마치 바이블처럼 돼버렸어요. 근데 의치한 약수 좋습니다. 자, 그리고 스카이까지요. 의치한 약수는 아시는 것처럼 인서울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의치한 약수의 전체 정원 그리고 스카이까지 딱 합쳐보면 걔네가 지금 18,800명이에요. 18,800명. 얘네 숫자가 어떠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3% 안에 들어가는 애랑 숫자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서영고를 가요. 그리고 의치한 약수를 가요, 애가. 그럼 당연히 수능 최저도 맞추고 내신도 되니까 썼을 거 아니에요. 서류도 되니까. 근데 걔네들을 보니까 전체 중에 3%, 18,800명이 딱 그 숫자라는 거잖아요. 말이 되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국어, 영어, 수학이 1, 2등급 정도 이렇게 나온다. 2등급도 있고 이제 2등급 안쪽으로 나온다라는 애들이 아까 이제 7%에서 합쳐서 2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네들이 이제 47,000명입니다. 근데 여기까지의 숫자가 뭐냐면 동건 홍숙을 지원할 수 있는 아이들의 인원이 바로 47,000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실 수 있는데 이런 거죠. 지금 우리 아들 딸이 중학교 3학년인데 제가 고3 거 보라고 말씀 안 드렸잖아요. 고1 거 3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고1 거 3월은 고등학교 1학년이 올라가자마자 3월 25일 날 보는 시험이 고1 3월 모의고사인데 이거는 범위가 뭐예요? 중학교 범위잖아요. 그렇죠? 그럼 중학교 범위고 영어도 겁나 쉬워요. 초등학교 6학년 애들도 잘하는 애들 틀리면 100점 맞고 그런 시험인데 이 시험에서 국어도 1 나오고 영어도 1이 나오고 수학도 1이 나오는 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렇죠? 걔네가 전국의 황금돼지들 중에 몇 %라고요? 3%라고요. 걔네가 결국 고3 돼서 의치한 약수 스카이 갈 수 있는 애들로 이렇게 모집단이 이미 결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그렇게 오지게 무슨 사교육 하칠 일이냐 됐고 근데 일단 2등급 이상은 그래도 나오더라. 이런 애들이 인서울의 주요 대학을 갈 수 있는 퍼센테이지와 일치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과목이 2등급 뭐 이런 아이들도 있죠. 94,000명들. 자, 그런데 서부학군 아이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서부학군이 지금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를 우리가 서부학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서부학군에 있는 아시는 중학교 출신의 지금 중3 애들이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평 국영수가 1등급 다 나오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학원들이 그걸 시키고 있나요, 지금? 그냥 묻지마 달리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묻지마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제일 불만이 뭐냐면 왜 중3인데 토플을 하고 앉았어요? 왜 그렇게 토플봉에 빠져가고 막 토플을 하고 있고 수학은 또 선행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예요. 지금 이제 미정 나가고 막 벌써부터 무슨 막 너무너무 선행을 하시는데 결국 고1 때는 수상의 1학기가 시험범위잖아요. 수상이. 근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는데 뭘 수화를 하고 수원을 하고 수투를 하고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결국에는 그렇게 선행을 미친 듯이 하다가 고1 수상위 시험범위 1학기 때 3등급 나올 확률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누군가 뭔가를 제시하거나 그 학원에서 어떤 특강을 열거나 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만 제안을 할 때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공감 형성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중3 고1 내신에서 무조건 선점하는 애들로 만들고 싶다. 그게 우리의 목표고 이주아 어학원의 중등부는 고1 내신을 위한 커리큘럼이다가 정말 3년 전부터 만들었던 컨텐츠 자체입니다. 더도 덜도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선택해서 뭐 등급도 계산을 하고 했다 그러면 일단은 중학교는 뭐 아까 앞장에서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의 힘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성적 분석해요. 국어, 영어, 수학 아까 모의고사 몇 번 본다고 했잖아요. 3월에 보고 6월에 보고 9월에 보고 11월에 미만고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훈련시킵니다. 확실히 또 이제 보면 볼수록 더 잘 봐요. 그리고 이제 외부생들을 위해서 이제 그때 못 본 애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유료로 이제 고등관에서 따로 한 2번 정도 봤었는데 일요일날 따로 이제 오라 그래서 시간 맞춰 이렇게 보는데 되게 진지해요. 장난 아니에요 분위기. 고사장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했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 성적표가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상담을 또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각종 고등학교의 예상 등급을 파악을 하고 자 그리고 학습 목표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학습 양을 책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하시면 됩니다. 깔끔하죠? 이 과정에 꼭 승선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근데 저렇게 시험을 계속 본다고 해서 그 이주하에서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 승선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배에 탔다고 해서 다 모두가 같은 목적지에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쟁을 하는 건데 일단은 애들이 좋은 성적과 좋은 그 결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런 얘기들을 모르고 있고 두 번째는 학생들 자체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그렇고 애들이 공부량이 너무 적어요. 공부량이 너무 적습니다. 현저하게 적고 일단은 앉아있지 못해요. 이주아 어학원 중등부가 제일 많이 듣는 컴플레인, 회원 사유가 뭐라고 알고 계세요 혹시? 학습량 부담이에요. 맨날 저희가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주간회의가 중등부에 있어서 이제 제가 참석을 하면 신입생 몇 명, 퇴원생 몇 명, 전체 토탈 몇 명, 퇴원 사유, 뭐 신입생 오게 된 경로 이런 거 다 회의를 하는데 퇴원 사유 1위는 늘 개원이 이루려 지금까지 학습량 부담이에요. 학습량 부담. 그래서 학습량 부담. 뭐가 부담이래? 구체적으로 뭐래? 숙제야? 단어야? 아니면 뭐야? 그러면 일단은 요즘 얘기 나온 거는 중학생인데 3시간을 앉아있는 게 너무 싫대. 그러니까 잉글리시 무브 막 이런 거 다니다가 이제 오니까 막 30분 40분 하다가 갑자기 3시간 앉아있으라 그러고 단어 통과 못하면 다시 오라 그러고 뭐 실수만 본다고 막 70분 앉아있으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엄마 이게 뭐야 토 나와 완전 여기 헬이야 뭐야 막 이러면서 이제 못 다닌다고 하면 이제 엄마도 계속 그걸로 실갱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공부가 질려버리고 얘가 어차피 할 공부인데 지금부터 얘가 토 나와버리면 얘가 너무 이게 안 되겠다 못 이기겠다 이래서 거기에 이제 기세가 완전히 꺾여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 애는 중학교 3학년 때 갑자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이제 고1 때도 당연히 이제 안 하는 건 아닌데 2등급 이상 올라가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보통 보면. 그래서 이런 엉덩이 힘을 기르는 것, 정확한 시간 안에 문제도 풀 수 있고 단어도 다 통과를 그날 안에 딱 해낼 수 있고 숙제도 어느 요일까지 완료를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우리는 공부력이라고 하는데 공부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분 하고 10분 쉬는 이런 학원을 자꾸 보내시고 거기는 적응을 잘하잖아요. 숙제도 잘한다 그러고 얘가 똘똘하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2개 하고 3개 하고 이제 이런 학원 못 보내겠다는 건데 결국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자마자 내신 잘 보려면 하루 일정이 어떻게 돼요? 그냥 스카 가서 텐텐 찍고 와야 되는데요. 그쵸? 텐텐을 당연히 찍어야죠. 시험 기간인데 잠을 못 자고 막 이러는데 그리고 이제 공부를 몰입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훈련이지 그냥 앉아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전반적 분위기가 저는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끼리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학생들도 몇 명 와 있는데 학부모님들께서는 정말 저런 분위기를 만들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어차피 고등학교 되면 나도 약간 긴장할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계시는 건 어떤지 그러시진 않는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중3, 고1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서 학습을 그냥 의미 없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죠? 스마트폰을 가진 상태에서 집중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뭐 타협이 안 돼요. 저도 이제 수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제가 공부하는 시간들이 딱 할애가 되어 있는데 스마트폰에는 지금 이메일도 있고 카톡도 있고 뭐 인스타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그냥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도저히 저도 안 돼요. 저도 제어가 안 돼요. 일단 뭐 메일도 오죠, 뭐도 오죠, 막 그리고 유튜브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일단은 그게 옆에 책상에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한다는 건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뭐 투지폰으로 바꿔주라 이런 얘기를 떠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을 하시는 거죠. 공부할 때만큼은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고 가라. 그래서 뭐 주머니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 두고 나와서 스마트폰에 거실에서 나와서 해. 우리 집은 좀 그렇게 합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휴식은 노는 것이 아니라 학습의 준비 과정이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러니까 10분을 놀 때 저희 학원에서도 지금 다 애들은 뭐 하냐면 10분 놀 때 다 휴대폰 하죠. 뭐. 제가 들어오기 전에 뭐 하셨어요? 이거 공부하신 분들도 있지만 휴대폰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10분이 다음 시간에 해야 될, 특히 시험을 볼 때 이제 80분 보고 70분 보고 100분을 보고 쉬잖아요. 그쵸? 그래야 이제 그 다음 시험을 볼 수 있으니까 모의고사라는 걸 볼 때. 근데 그 10분은 진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이제 약간 머리를 비우고 약간 이렇게 뇌를 좀 쉬게 한다거나 이러는데 현장에서 이제 고등학교 애들은 어떤 식이냐면은 수능 최저를 굉장히 대단히 못 맞히는 우리 고등학교들 있잖아요. 특히 남학생들 많이 이제 다니게 되는 우리 충암고라든가 뭐 충실고등학교는 오늘이 모의고사 날이에요. 오늘이. 그래서 1교시에 국어 봤어요. 2교시에 수학 봤어요. 점심시간이잖아요. 점심시간에 굳이 축구를 해요. 굳이 막 축구하고 막 뛰고 막 땀 나고 막 냄새 나고 그리고 영어가 이제 3교시인데 와서 이 숨소리 때문에 듣기 평가가 안 들려버려. 조용히 해 새끼야 막 이러면서 진짜 이게 제가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한번 혹시 추가수실 아들내미 있으시면 아마 이 얘기가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쉬는 시간 뭐 해야 될지 모르는 무지성들이 막 몰려 있는 건데 중학생들은 뭐 말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케이넌스를 조금 잡아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런 케이넌스를 잡기 위해서. 어제도 제가 이제 8번 간담회가 어저께 끝났어요. 8개 고등학교 저희를 하니까 어제부로 이제 8개 학교에 집중 간담회가 끝났는데 입시가 이제 학생이 있고 학부모님이 계시고 학교가 정해져 있잖아요. 고교 배정이 됐으니까. 그럼 이 트라이앵글이 정말 잘 궁합이 맞아야지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엄마랑 애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사실 학교가 안 받쳐주면 더 좋은 데를 갈 수 있는데 못 가는 경우들도 참 많이 봤고 또 이제 엄마는 굉장히 막 들고 날고 뛰고 막 이런 분인데 애가 또 안 받쳐주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 트라이앵글에서 그 간담회 내용에서 첫 단추가 뭐였냐면은 가장 중요한 주체가 바로 부모님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였어요. 지금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랑 학생이랑 학부모님이 계시다 그럴 때 학부모님한테 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으세요? 그러면은 다들 떼창으로 애가 제일 중요하지. 에휴, 내가 아무리 뭐 한다고 해서 내가 대신 시험 봐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학부모님께서 대입을 이해하시는 것만큼 애가 딱 그만큼만 이해를 해요. 보면. 그리고 학부모님께서 그 공부 분위기를 잡아주시거나 저녁 때 시간을 어떻게 쓰시는 거에 따라서 이 학업 분위기는 완전히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분위기는 미션이세요. 결국에는 맞춰주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페이지는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누적 성적표 보게 되고, 그리고 뭐 미만고 성적표 보게 됩니다. 자, 요거는 조금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성적 얘기하고 막 분위기 얘기하고 막 절대평가 아니고 이제 상대평가입니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어서 성적 얘기가 지금 많이 이렇게 꽂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대입 치르게 될 때는 학종으로 또는 학생부 교과로 대입을 치르게 되잖아요. 수시 원서 써야 되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학생부 종합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 1학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과목을 수업을 듣는다고 했고 이게 다 상대평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과목 이름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국어, 수상, 수학, 그리고 영어, 통사, 통과, 한국사까지가 공통과목이고요. 고2가 되면은 이제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이 꽂히게 되고 일반 선택 과목들은 수원, 수도, 영원, 영투, 물화생지 원 과목들 그리고 윤사, 사문, 동아시아사, 세계사 같은 과목들이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이고 일반 선택은 무슨 평가라고 말씀드렸죠? 일반 선택은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물화생지 다 배틀 뜨는 거고 윤사, 사문, 동아시아사, 세계사 다 배틀을 뜨는 겁니다.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진로 선택에서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 여기서 점수만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시를 좀 뒤에 들어드리긴 할 거예요. 공통 과목에서는 이제 학업의 역량을 보여주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애라는 걸 보여줘야죠. 국어, 영어, 수학에서. 그리고 융합적 사고를 하는 아이라는 걸 생기부에 기재가 돼야 돼요. 그리고 2학년 때 이제 선택 과목들을 요거랑 요거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왜 선택했는지가 1학년 생기부에 있어야 돼요. 어디에 있느냐? 통합사회와 통합과목의 교과 세특에 있어야 됩니다. 요것 때문에 내가 2학년 때 일반 선택을 기하랑 미적을 했어. 요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사례를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저희 학생이고 이번에 대학 잘 갔는데 결론은 이 친구는 고1 때 공통 과목에서 내신을 이빠이 끌어올려서 1점대 중반까지 잘 찍었어요. 잘하는 친구였어요. 남학생인데. 그래서 이제 1학년 때 오 너무 잘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2학년 때 상담을 해서 이걸 뚜껑을 한번 열어봤더니 얘가 이제 컴퓨터 공학을 가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영고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었고 컴공을 가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나 황당하게도 일반 선택 과목에서 물화생지 중에 컴공 가려면 뭐 선택해야 돼요?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긴 하는데 뭘 선택해야 되나요? 물리를 선택해야죠. 화학을 선택하든가. 근데 물리랑 화학이 빡세요? 생명이 빡세요? 물리 화학이 빡세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그걸 알고 있었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을 해야 되는데 내신은 점수를 잘 따야 되니까 얘가 여기서 생명을 선택해버렸어요. 근데 너 왜 이랬어? 너무 물리랑 화학은 너무 빡세고 잘하는 애들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동기들 다 아니까 이거는 좀 자기가 너무 자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내신을 잘 따기 위해서 생물을 선택했다 이거예요. 미쳐버려 진짜. 어쩔 TV 진짜. 야 미쳤냐? 지금 누구한테 듣고 그렇게 했냐 했더니 어디 가서 상담을 했대요. 무슨 학원에서. 미쳐버리겠어 진짜. 그럼 걔가 그걸 선택을 했다는 얘기 엄마 아빠도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이 결을 맞춰야 된다는 시나리오를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해요? 서영고 스카이가 그런 이상한 이빨이 안 맞는 저 선택 과목을 수용을 해주진 않아요. 뭐 동국대 이하면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점수를 1점대 끝까지 끌어올리기는 뭐하러 해서 그럴 거면은 저걸 안 맞출 거면 교과로 갈 것도 아니면서 교과 전형 열려있지도 않는데. 그래서 결국 전공을 좀 바꿔요. 어쩔 수 없었어. 전공을 바꿔서 컴공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약간 융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끔 우리가 진로와 일반 선택 과목에 대한 내용의 이해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는 그 예시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두 친구는 제가 이 페이지 설명드릴 때 정말 소름이 바짝바짝 끼칠 정도로 굉장히 느낌이 너무 정말 벅찬데요. 이 친구는 이제 이과 학생이었고 올해 대학을 잘 갔습니다. 이 친구는 공통과목 고1 때 국어, 영어, 수학 역량을 잘 강화를 했어요. 얘도 이제 내신 이빠이 끌어 올렸죠. 자, 그리고 이과지만 약대 갈래, 의대 갈래 이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잘 이해하는 애였고, 그러나 사실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목표 자체는 기계공학과, 전파 전공 같은 것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고1 때 이제 내신 과목에 깔려 있고 거기에 대한 수행평가라든가 주제탐구 보고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통사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융합사고를 원하는, 융합인재를 원하니까. 그래서 이때 저희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스마트시티라고 하는 주제를 잡아서 이걸로 탐구 보고서를 하나 냅니다. 발표를 하고요. 자, 그리고 고2에 올라가요. 근데 스마트시티를 고1 때 탐구 보고서가 있잖아요. 생기부에. 그 세특에 있어요. 근데 이제 얘는 저 스마트시티를 탐구하고 보고서를 작성을 하다 보니까 스마트시티를 이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좀 빠르게 실행을 해서 IoT 시스템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때 공부를 했는데 이거를 조금 빠르게, 속도를 좀 빠르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이 이제 고민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 그래서 고2 때 그러면 IoT 작동 원리를 위해서 알고리즘을 빠르게 해야 되니까 미적과 기하를 선택했다라는 얘기가 이게 딱 아다리가 맞잖아요. 그래서 2학년 선택 과목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에 기하랑 미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배들한테 자, 컴퓨터 언어 중에 아두이노라는 걸 자기가 혼자 공부를 해서 저 내용을 실행을 하기 위함이니까 그래서 1학년 후배들한테 이 내용을 강의를 한번 해요. 후배들한테 그 강의의 이름은 배워서 남주자 이런 이름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3학년 때 이제 3학년 1학기 때는 진로 선택 과목들이 있고 여기서 되게 진한 그 탐구 보고서가 하나 더 들어가야지 되죠. 생각을 해보세요. 3학년 1학기까지의 생기부가 완료가 돼서 대의 원서를 쓰는데
대학교 1학년 때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그과에 어떤 과목들이 열려있는지까지도 맞춰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같은 전파 전공이라고 해서 모든 대학 1학년 때 듣는 과목들이 다 똑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까지 맞춰서 시나리오를 짰죠. 그래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학교에 앱을 만들었고, 그리고 전자전파 분석 탐구 보고서를 하나 만들고 2021 통신기술 전망 보고서를 딱 마무리를 찌른 다음에 3학년 1학기가 지나고 원서 6장을 딱 씁니다. 결론은 서영고 하이스트까지 전체 최초 합을 해버려요. 고대는 전체 장학생이었는데 서울대로 당연히 결정을 했습니다. 중3 때부터 왔어요. 예. 그래서 고3 때까지 고스란히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진행했던 친구고 1년의 모든 과정에서 저희랑 상담을 같이 했던 친구였습니다. 자, 아래 친구는 여학생이었고요. 문과학생이었습니다. 이 친구도 고1 때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고 얘는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3까지. 정말 제가 절이라도 해야 되는, 이 언니도 다니고 이제 다들 이렇게 다녔던 아이들인데 이 친구 역시 통사, 통과 다 다양한 주제의 탐구보고서를 냈고 고1 때는 신방과를 가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신방과라고 안 그러고 미디어학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미디어를 이제 전공을 하고 싶어서 원서를, 그러니까 보고서를 인권이라는 주제에 맞는 인권을 다루는 미디어의 전반적 이해와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인권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주제를 잡아서 통사의 탐구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약간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미디어학과가 모든 대학에 있지 않잖아요. 인기학과고 경쟁률이 높고 내신이 높습니다. 근데 성적권대가 그렇게 완전 최상위권은 또 아니라서 이 부분이 좀 약간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대로 끌고 나가다가는 너무나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머님들도 그렇잖아요. 고1 때 그거를 정했다고 해서 고3 때까지 계속 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요거를 약간 바꿔요. 내가 1학년 때 인권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를 조사를 했는데 솔직히 인권이라는 거는 미디어는 그냥 보여주는 거지 미디어가 무슨 결정 권한이 없더라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뭐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좀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정책과 실행 방안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다. 미리 정했죠 뭐. 그래서 이때 바꿔요. 그래서 정책만이 아닌 실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과 행정이 동반된 정책이라는 내용으로 2학년 탐구 보고서 하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선택 과목도 그런 게 끌리겠죠. 사윤, 사문, 유윤사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자, 그리고 신의 한수 3학년 1학기 때 이제 탐구 보고서 주제는 다소 선전적일 수도 있는 은평구 이대로 가다가 더 가난해진다라는 제목으로 탐구 보고서가 하나 들어가요.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은평구가 제일 가난해요, 지금 현재. 근데 왜 이러냐면 지금 마포나 서대문구, 특히 마포구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마포구는 지금 상암동에도 다 기업이죠. 구획을 나눠서 여기는 무조건 방송이나 IT 업체만 들어오게끔 도시계획법이 그렇게 정해져 버렸고 공덕이나 저기 뭐 합정가면은 더 많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그러면 세금의 단위가 달라지죠. 근데 우리 은평구는 다 집밖에 없어. 주택. 이게 안 바뀐다 그러면 앞으로 세금이 더 늘어날 방식이 없으니 결과적으로는 은평구 이대로 가다가 더 가난해진다라는 내용이 나오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3학년 1학기에 고등학교 여학생이 만들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우리 동네에 대한 우리만의 내용을 담고 있는 탐구 보고서가 진행이 됐던 거예요. 이 친구는 동명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한양대학교 정책학과에 장학생으로 합격을 하게 됩니다. 아,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들. 동명여고가 생기부 잘 써준다고 들으셨어요? 관리를 기가 막히게 해준다고 들으셨나요? 보통은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담회 때 이 얘기한 거를 또 동명여고에서 자꾸 틀어줘가지고 왜 자꾸 학교에서 학원 간담회를 왜 교실 가서 틀어주시는 거예요? 다. 그래서 반반마다 가서 막 틀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동명여고가 장점이 많습니다만은 아무튼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한양대학교의 학종이라는 것은 일단은 내신을 안 보는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학종이 내신을 보는데 한양대학교가 굉장히 특이한 거죠. 내신을 아예 안 봐버려요. 7등급이든 5등급이든 집어주겠다는 거예요. 서류만 갖고 오라는 건데 그러면 한양대학교는 학종으로 어느 고등학교 애들을 뽑고 싶다는 속내일까요? 자사고, 특목고 애들. 아, 너 내신이 5등급이지만 너는 원래 우수한 아이잖아. 네 활동을 보면은 장난 아니구나. 민사고에도 와라, 하나고에도 와라, 다 와라. 일단 와라. 재수하더라도 일단 등록해라. 이런 취지로 열어놓은 건데 은평구의 동명여고가 이걸 뚫어버려. 와, 이거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거의 뭐 진짜로 굉장히 의미 있는 실적을 낸 거죠. 서부학군에서 한양대 학종으로 간 애들 거의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 이 친구 포함해서 2명밖에 없어요. 예전에 대성에서 간 친구랑. 제가 모르는 애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아는 선안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진로 선택 과목, 일반 선택 과목, 그리고 생기부에 들어갈 탐구 보고서라는 내용들이 왜 중요한지가 우리가 의미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학종은 내신 점수가 사실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 조금 낮더라도, 조금 아래더라도 저런 전반적인 어떤 구축이 돼 있다 그러면 던질 수 있는 전형이 이제 학종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어느 고등학교에 서울대 몇 명 보냈댄다, 뭐 선정가 중에 이번에 대박 쳤댄다, 어쩐다 하는데 걔네들 실적 다 뭐예요? 정시 하나도 없어요. 다 학종이고 학생부 교과입니다. 그리고 각 고등학교마다 학생부 종합이 좀 유리한 학교가 있고 교과랑 종합이랑 뭐 유불리가 없다, 그냥 똑같이 더 중요하다 이런 학교가 있는 거지, 정시가 유리한 학교는 지금 현재로는 대성하고 예일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고1 때 이제 통사 통과가 들어가면은 지금 보시는 거는 이 교과서 목차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신 스마트 시티, 그리고 인권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주제들을 여기 이 수업들을 애들이 학교 가서 들을 때에 탐구 보고서는 본인 스스로 알아서 정해서 갖고 와서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제를 저희가 같이 선정을 해주는 상담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갑자기 고등학교 가서 하라고 그러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등부에서는 그러니까 주제 글쓰기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주제 토론 글쓰기라는 내용으로 주제 토론 글쓰기. 최근에 아마 중등부 재원생들 아실 텐데요. ESG 경영, 그리고 스포츠 연예계를 강타한 학폭 미투라는 두 가지 주제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둘 중에 네가 선택하고 싶은 거 선택해. 그래서 우리말로 글 쓰는 거예요. 우리말로. 이게 뭐냐? 주제 탐구 보고서를 쓸 줄 아는 애로 만들려는 거죠.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고 뭐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이런 걸 모르면 애가 뭐라고 쓰면 일기글을 써버려요. 아무 말 대잔치를 써버리고 막 자기 느낌쓰를 써버리고 막 바보같이 써버리는데 이걸 몇 번씩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잠시 뒤에 말씀드린 새로운 반이 개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까지는 못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림팀이 지금 형성이 돼 있어서 특별관리 대상자들이 좀 있어요. 중학교 3학년 중에. 이 부분도 이제 신사 캠퍼스에서는 해당되는 아이들 잘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서서 반 내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러니까 수업은 어떻게 하니 니네 이제 한번 궁금하실 수 있는데 길게 설명 안 드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이거 다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HP 하이패스 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이패스 1반이 제일 기초반이에요. 하이패스 2가 중간반이고 하이패스 3가 제일 높은 반입니다. 주 이틀 수업을 하게 되고요. 대체로 3, 3교시라고 인지를 하시면 돼요. 문법 2시간, 독해 2시간 있고 그 다음에 실수모를 일주일에 한 번씩 봅니다. 투, 쓰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수모가 뭐냐? 실전, 수능, 모의고사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 국수형 모의고사가 3, 6, 9에 본다는 거고 미만고가 11월에 본다는 건데 영어학원이니까 영어에 대한 시험을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봅니다. 이건 뭐 예비고의과정 다 마찬가지고 레벨이 이제 높아지면 고2 것까지 다 섭렵을 해서 졸업을 시키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70분 동안 실수모를 보고 집에 갑니다. 자, 그런데 단어를 통과해야 집에 가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지금 앉아 계신 이 교실 같은 곳이 모든 반마다 다 있는데 가장 캠퍼스에서 제일 크고 좋은 교실은 다 테스트룸이에요. 그래서 애들은 수업 시간에는 수업 듣고 여기 와서 단어 시험을 통과해야 집에 가는 시스템이고 만약에 10시 이후에도 통과를 못한다 그러면 시험을 보기 위해서 다른 날 다시 와야 됩니다. 주마다 하나씩 부러뜨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날에는 독해를 2시간 듣고요. 그 다음에 앞에 우리 뭐 화목반이다 그러면 화요일 날 실수모 받잖아요. 그러면은 목요일 날에는 그 실수모에 대한 해제 수업을 듣게 되는 거죠. 그 영상으로 제시하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3, 3교시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리뷰 테스트 보고 단어 시험 보고 통과하고 집 가는 시스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영어를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은 HP3 그러니까 하이패스 3반 같은 경우는 지금 고1 거는 다 당연히 1등급이 나와요. 애들이 어느 정도 나오고 지금 말고 이제 다 섭렵을 하게 되면 그리고 고2 것도 이제 1등급 정도를 마무리를 짓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기초반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얘네들은 실수모를 보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 구성도 모르고 단어를 일단 너무 몰라요.
단어가 너무 올라서 문제를 풀어내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리고 듣기를 틀려요, 얘네가 듣기를. 그래서 HP1 기초반은 일단은 단어랑 듣기에서 실점이 없게끔 만들어야 그 다음에 점수를 딛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독해력도 발휘를 하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단어와 듣기 집중 관리, 이게 이제 단계별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교재나 이런 것들은 뭐 뒤에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잠깐 이제 좀 광고를 드릴 건데, 지금 신사 캠퍼스만 중등간이에요. 그쵸? 신사 캠퍼스, 세전역에 있는 신사 캠퍼스만 중등간이라서 거기는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가 지금 애들이 이제 수업을 듣고 있는 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계시는 여기는 고등간이고, 고등간이 이제 명지 캠퍼스에 하나 있고, 지금 여기가 있고, 여기 밑에 층에 하나 있고, BYC 건물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고등부 애들이 수업을 듣는 거고, 또 예비고1반. 이 8월에 오픈을 해서 중등부 애들이 다 이쪽으로 옮겨와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지금 이 캠퍼스에서 저희가 현재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애들을 대상으로 반을 2개를 열려고 해요. 3월달부터. 근데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신사 캠퍼스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부 반들을 떼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때 내부적으로 굉장히 밸런스가 안 맞아버려요. 강사 수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아무튼 밸런스 완전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했던 거는 특정 중학교만 딱 찍자. 그게 이제 여기서 어찌됐건 저희가 선택한 중학교는 신도진관중학교입니다. 그래서 3월달에 신도진관중학교 3학년 학생들만 대상으로 해서 신규로 여기서 이제 반이 2개가 오픈이 되는데 2반이 하나, 3반이 하나 오픈이 되고요. 1반은 오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진행이 될 때에는 예비고1반을 진행을 하셨던 이가람 이은정 강사님께서 한 반씩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신사캠에서도 똑같은 커리큘럼, 똑같은 교재, 똑같은 슬라브스로 동시에 진행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신사캠에서 진행하는 2분의 중3 강사님, 우리 이미성 강사랑 최봉 강사님,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여기서 2분의 강사님, 이 4분하고 계속해서 미팅과 커리큘럼을 짜고 분석을 하고 성적표에 대해서 계속 회의를 하는 이런 작업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년 내내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일단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뭐 시간표라든가 교재라든가 이런 안내문들은 좀 있고, 신도진간 중학교 3학년이 아니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신사 캠퍼스에서 레벨 테스트 보시고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 중3 상담은 지금 현재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표 상담, 그리고 이제 분석지 이런 것들을 제가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테스트 보시면 저하고 이제 아마 상담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